200억 유산 법정 스릴러.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자, 올해 71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3개월 전 제 세 자식이 법정에서 저를 중증 치매 환자로 만들어 200억 원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거든요. 더 끔찍한 건 그 자식들이 병원과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폭로된 진실은 200억은 사실 불법 자금이었고 경찰이 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의 끔찍한 법정 싸움으로는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삶이었어요. 손에서 기름 냄새가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냈어요. 큰딸 은영이는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 민수는 회계사가 됐으며 막내 아들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녔죠.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었어요. 70살이 되던 해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이제는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12개를 모두 매각했고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자산까지 합쳐서 총 20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정리를 마친 지 2주 후 큰딸 은영이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라면서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뇌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받았죠. 최순자 씨,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라며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 일인가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이 그림들을 5분 후에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제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듯한 눈빛으로 은영이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속삭이는 거예요. 검사가 끝난 후 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다음 주에 다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환자를 보듯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라고 자꾸 물었습니다. 저는 나 멀쩡해. 왜 자꾸 그래? 라고 말했지만 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습을?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주일 후 은영이가 다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둘째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정밀검사 받으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라면서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다른 의사가 저를 진료했어요. 신경과 전문이라고 소개했죠. 그 의사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최순자 씨,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자녀분들 이름이 뭐죠?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기록하더니 은영이와 민수를 진료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30분 후 은영이와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 증상이 있대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가 확인됐습니다. 치매 전 단계죠. 지금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나 멀쩡해.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은영이와 민수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는 강제로 치매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영이와 민수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진단서 언제 나와? 다음 주. 그러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 막내 아들 준혁이가 집으로 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준혁이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준혁아, 네 누나랑 형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준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나랑 형이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하거든요. 어제도 통장 비밀번호를 못 찾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 자식이 모두 한패라는 걸요. 준혁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재산 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서류를 빼앗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끔찍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서. 제 세 자식이 저를 피성년 후견인, 즉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멀쩡해. 당장 나가. 하지만 준혁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미 의사 진단서도 나왔고 법원에 신청도 했어요. 엄마가 서명 안 해도 진행됩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가 40년간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자 씨,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우선 의사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2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제 세 자식이 모두 법정에 나왔어요. 은영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준혁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신청인 측, 피신청인이 정신적 무능력 상태라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은영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6개월간 급속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민수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어머니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의료 기록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명이 모두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자식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을 남겨주세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원의 독립적인 정신감정을 신청했어요. 판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게 해주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종합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뇌 MRI,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까지 모든 걸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최순자 씨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울었어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자녀분들이 제출한 가짜 진단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공문서위 조제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은영이가 저를 데려갔던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사설 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최순자 씨, 그 병원 의사는 은영 씨의 의대 동기입니다. 그리고 은영 씨가 그 의사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이, 의사인 제 딸이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더 끔찍한 건 민수가 그 의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설 탐정이 그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진단서 2부 만들어줄게. 완벽해.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심리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독립적인 정신감정 결과, 은영이의 2천만 원 입금 기록, 민수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요. 판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의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까? 은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판사님,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 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은영이와 민수와 준혁이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준혁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200억을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도 안 나눠주고. 엄마가 죽으면 상속세로 반 이상 날아가요. 그래서 미리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세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법정 싸움이 끝난 후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사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 자녀분들의 공문서 위조건으로 수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물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의 재산 2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불법 자금으로 의심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나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탈세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온몸이 식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3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가맹점주들이 현금으로 주는 돈을 그냥 받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200억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최순자 씨는 지난 30년간 약 8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200억을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 이 경우 추징금과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150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도 자녀분들의 범죄 피해 배상금으로 일부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200억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저는 세 자식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은영이와 민수와 준혁이가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200억은 사라질 거야. 은영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나 탈세로 조사받고 있어. 150억을 추징금으로 내야 하고 남은 50억도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일부 압류될 거야. 세 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 대가야. 준혁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자식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은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엄마도 범죄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범죄자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온몸이 쭉 떨리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을 남겨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던 손,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발걸음, 세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대출받던 순간들, 모든 게 헛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은 저를 배신했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불법 자금이었으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국세청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제가 탈세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150억은 너무 가혹해요.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세청 담당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가 자진 신고하고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추징금을 100억으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00억을 내고 남은 100억 중 50억은 세 자식에게 각각 10억씩 나눠주고 나머지 20억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은영이는 공문 서위조죄로 집행유예 2년, 민수와 준혁이는 사기 방조죄로 벌금 5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세 자식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판결이 끝난 후 은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은영이를 쳐다봤어요. 40년 전 제가 새벽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가 받은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길 바라.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남은 20억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세 자식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들이 가끔 전화를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을 너무 믿었던 것도 문제였구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7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미리 법적으로 대비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다른 거예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세 자식을 생각해요. 은영이의 웃는 얼굴, 민수의 듬직한 모습, 준혁이의 장난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들이 저를 배신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40년간 쌓아 올린 200억은 사라졌지만 저는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엄성이고 자식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주인공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식들을 용서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자식들에게 준 10억씩은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20억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71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존엄성이 남아 있어요. 비슷한 끔찍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적 고지 영상 마지막. 법적 고지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